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의 타자녀 교육절 중에서 과거 교육의 결함 조목과 타자녀 교육의 조목, 이 두 조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녀 교육의 강령이 줄기라면 타자녀 교육의 조목은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타자녀 교육의 조목은 타자녀 교육의 강령을 세부 조목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이게 구체화시킨 것이죠. 자, 타자녀 교육의 첫째 조목은 교육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는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타자녀라도 내 자녀와 같이 교육하기 위하여 모든 교육기관에 힘미치는 대로 조력도 하며 또는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몇 사람이든지 자기가 나은 셈 치고 교육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조력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자기가 나은 셈 치고 교육할 것이오라는 대목도 나옵니다. 힘미치는 대로 조력하라 라는 이런 단어들이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소태산 대종사는 현재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교육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를 만난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는 교육의 결함 조목이 시정되어 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대에는 과거 시대죠. 과거는 교육의 결함 조목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단단하게 잘 깨지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함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보통 부족하다. 뭔가 결함이면 부족하다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교육이 진행되기에는 뭔가 장애가 있다는 소리죠. 이 대종사님께서 교육의 결함 조목이 없어지는 기회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인류 문명의 흐름이 교육이 확장되는 방향으로 진화해 가야 한다는 의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자녀 교육은 친자녀, 타자녀의 국한에 막혀 사적으로만 자기 자녀를 교육시키는 그러한 한계를 타파하고 넘어서서 친자녀, 타자녀가 둘이 아닌 공적인 교육을 시행해서 교육 평등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교육은 진짜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평등하고 공부하고자 하고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한테 차별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게 강력한 문명은 그런 문명이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처지에 따라 힘미치는 대로 우리가 처지에 힘미치는 대로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교육사업의 협력 여기서 원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모든 교육기관에 힘미친 대로 조력해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교육사업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녀라도 자기가 나은 셈 치고 교육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참 멋있어요. 이건 문학을 떠나서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모든 교육기관이 힘미치는 대로 조력하여 또는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몇 사람이든지 자기가 나은 셈 치고 교육할 것이요. 이런 정말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는 사효의 타자녀 교육절에서 과거 교육의 결함 조목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교육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그 조목을 나름대로 밝혀주신 거예요. 한번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 정부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 성의와 권장이 없었으며 이게 뭐냐면 이게 공교육의 약화로 교육의 방향이 문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교육이 약화되면은 있는 사람만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교육의 독점, 가진 자의 독점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2. 교육의 제도가 여자와 하찮은 사람은 교육받을 생각이죠. 생의도 못하게 되었으며 그 자체 생각을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지를 발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로 하찮하다는 그럴 수 있죠. 하찮은. 구조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하여서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교육 기회가 박탈된 거예요. 같은 조건이면 또 박탈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박탈돼서 교육 불평등
구조에 내몰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하천한 사람들이라는 그 뜻은요. 세 번째, 개인에게 있어서도 교육을 받을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널리 나타내는 사람이 적었으며 교육이 모든 사람을 위하는 공공성으로 나가지 못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공익의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너무 개인적인 개인이 그 인연이 힘이 있으면 교육을 받고 힘 없으면 교육을 못 받고 혜택에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너무 크게 좌우된 것이 교육이었다. 공공성이 약화해야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4. 언론과 통신기관이 불편한 데 따라 교육에 대한 의견 교환이 적었으며 언론 통신기관이 불편하기에 폐쇄적이고 국소적이어서 교육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이렇게 펴지지 못했다는 거죠. 전개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5. 교육의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한 데 따라 유산자가 혹 자손이 없을 때에는 없는 자손만 구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였고 무산자는 혹 자손 교육의 성의는 있으나 물질적 능력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하였음이라고 나오는데 이 대목은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재산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있는 사람이 자기 자녀만 가르치려다가 기회가 안 되면 아예 가르쳐버리지 않고 없는 사람은 가르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물질적 능력이 없어서 못 가르친다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잘 묘사해 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야만 된다는 이 필요성을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이 바로 과거 교육 결함 조목의 핵심이다. 이 5조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교육은 공공성이 되어야 하며 공공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 자녀, 나무 자녀, 친자녀, 타자녀 구분 없이 공적으로 모두가 다 빠짐없이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산자, 무산자에 관계없이 교육은 한정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한계가 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소태산 대종사는 유산자와 무산자가 교육 융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그냥 막 융통돼야 돼요. 재산이 있고 없고는 크게 문제가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부해야 되고 또 공부할 기회에는 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타자녀 교육의 둘째 조목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국가나 사회에서도 교육기관을 널리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요. 둘째 조목 이거죠. 이게 부모가 처한 불평등한 구조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승돼요. 부모가 어려우면 자손한테도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이 차별이 전승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처한 불평등 구조가 그대로 자녀에게 전승되어 교육에 차별이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 평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부자든 여유가 있든 가난하든 어렵든 상관없이 교육에는 이 불평등 차별 구조가 대물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도학과 과학이 병진되는 교육기관이 올바른 교육기관입니다. 특히 피교육자가 교육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누구나 배우고자 하면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을 확립하고 또한 배운 교육을 공익사업에 되돌릴 수 있는 교육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그것을 또 이 사회에 다시 되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은요, 공적인 것이 돼야 됩니다. 공물이 돼야 되지 지식이 사적인 자기의 사적 이익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타자녀 교육의 셋째 조목은 교단에서나 사회, 국가, 세계에서 타자녀 교육의 조목을 실행하는 사람에게 각각 그 공적을 따라 표창도 하고 대우도 하여 줄 것이요라는 대목입니다. 표창과 우대는 타자녀 교육을 권장하는 정책입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타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나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서는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서 교육에서는 그냥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주어서 교육 평등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교육받을 기회에는 불평등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끝으로 교육 융통 한 방법으로 초기 교단의 소태단 대종사 제세시의 음부모 시자녀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부모 시자녀법입니다. 은부 시자녀 결의와 신삼형제 탄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초기 간행물인 월말통신 제14호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원기 14년, 그러니까 1929년 음력 4월 22일, 양력으로 5월 30일에 경성 출장소 창신동 회관에서 불법영구에 최초로 소태산 대종사가 직접 죽비를 잡고 음모 시녀 결의를 거행합니다. 모녀인데 은모녀라는 거죠. 음모녀. 음모 시녀 결의식인데 음모는 누구냐면 음모 박사씨와 시녀 이공주, 음모 박사씨와 시녀 김삼매와 음모 김희순과 시녀 이성갑, 음모 민자연과 시녀 이현공이 음모와 시녀로 결의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음부모, 음모, 시녀 이 제도 이것이 부모 보훈의 성격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시녀, 시자녀, 그러니까 시녀가 그러니까 그 음모를 잘 모시는 이런 성격이 좀 그러다가 모시는 그런 그 성격이 강하다가 원기 15년인 1930년 음력 10월 26일에 소태산 대종사는 성성원과 최초의 음부 시녀 결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게 월말토신 제33호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음부모 시자녀법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맺는 결의였으나 박공명선의 열반을 맞이하여 딸 성성원에게 박공명선이 누구냐면 그 성성원의 어머니인데 이 성성원의 집에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경상에 올라갈 때 최초로 머무신 그 집이지 않습니까? 그 딸 성성원에게 내가 일찍부터 종사주 그러니까 그 대종사님이죠. 종사주 전에 너를 시녀로 바쳐 호시 그러니까 부모를 삼아 믿고 의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호시라는 뜻이요. 호시를 얻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먼저 죽으니 내가 죽어도 또한 한이 있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말을 소태산 대종사 듣고서 그 신성을 가상히 여기시고 또한 성성원을 가엾게 여겨 그 슬픈 정음, 애달픈 정을 느끼신 바 음부 시녀의 결의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만 음부모 시자녀법이 되는데 이 성성원에 한해서만 대종사님께서 이 룰을 깬 거예요. 그래서 음부 시녀를 결의를 맺은 거예요. 그리하여 오후 3시경에 일동은 결의식을 행하려 할 때 이공주가 김영신과 조정곤도 소태산 대종사와 음부 시녀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올리자 소태산은 전에 이공주와 김영신이 맺었던 음모 시녀 결의를 취속해. 그건 이제 없었던 걸 하고 성성원, 김영신, 조정곤과 음부 시녀 결의를 소태산 대종사는 맺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삼형제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공주가 김영신, 조정곤을 소태산과 음부 시녀 결의를 건의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공주가 영신을 시녀로 정하온 본인은 음모의 안일과 명예를 구함이 아니라 오직 영신이 조무치신을 하여 공사에 헌신하려 하오나 무산, 그러니까 재산이 없다는 거죠. 무산하여 공부를 할 수 없으므로 영신을 공부시킴은 곧 본관, 그러니까 불법 영구죠. 본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소위 음모 시녀가 되었sap고 또 정권도 공주에게 뜻이 없지 않다 하여 또 결의식이라도 할까 하였더니 오늘은 종사주, 소태산 대종사죠. 종사주께 없어서 성성원이죠. 성원을 시녀로 정하시니 이러한 법이 있을진데
영신과 정권을 종사주전에 시녀로 바치었고 공주는 힘미치는 데까지 이전과 다름없이 원조하여 주겠습니다. 자,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주는 개인의 시녀를 둔 것이 아니라 일보 나아가 사요 중 하나인 타자녀 교양을 하는 셈이 되오며, 이 대목이 나오죠. 이걸 음부모 시자녀 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사요 중에 타자녀 교육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자, 영신 정권으로 말하면 종사님을 아버님으로 모시게 되오니 또한 공주를 음모로 하는 것보다 전진상 나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은부모 시자녀법은 타자녀 교육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오죠. 이게 타자녀 교육의 성격이죠. 그래서 결국 은부모 시자녀법은 타자녀 교육의 한 방법인 동시에 부모 보훈의 방법을 겸한 그러한 제도였다. 대종사 당대에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타자녀 교육을 여러모로 여러 장학사업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했던 한 일단락을 한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오늘은 사요의 타자녀 교육절 중에서 타자녀 교육의 조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박일튼 교무였습니다.